경기도 의정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자탕 먹는데 멧돼지가 나타났다. 도대체 어떤 장면일까요? 김유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새벽 3시의 장면입니다. 새벽 3시요? 예. 네, 의정부에 있는 한 24시간 영업을 하는 이 감자탕 어이구. 모습인데요. 감자탕집 모습, 멧돼지가 이렇게 네. 가게 안에 들어와서요. 네. 이렇게 난리를 피웁니다. 이게 아주 이게 아찔한 한 마리인가요? 두 마리인가요? 한 마리입니다. 아. 이렇게 상을 엎어서도 막아보고요. 이 네. 카트로도 막아보는데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아찔한 모습인데 어이구. 문에 부딪히고 이렇게 결국 나가게 됩니다. 네. 이 상황이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멧돼지는 결국 도망을 쳤고요.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자, 여기 이제 가게 바깥인가 보군요. 예, 맞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순찰차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입니다. 아. 경찰이 잡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아주 날쌔게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잡지 못하고 야산으로 도망을 갔고 아무도 다치진 않았지만 집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고장이 났고요. 식당 직원은 멧돼지가 들어온 건 처음이고요. 도망도 못 가고 너무 놀라서 잠도 못 잤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새벽 3시거든요. 원래 멧돼지가 야행성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열심히 하거나 그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을 이렇게 저돌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 멧돼지가 저렇게 달려오는 게 돼지 저에 이렇게 달릴 돌자거든요. 네. 지금 저돌적인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파손도 됐을 것 같습니다만 다행히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들어온 것, 이게 배가 고파서일까요? 네, 맞습니다. 인근에 네. 야산이 있는데요. 아마 야산에서 살던 멧돼지가 배가 고파서 새벽에 들어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아무도 다치진 않았지만 집기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서졌거든요. 하지만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보험에 관해서는 네. 지금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과연 천재지변과 같은 대홍수, 뭐 100년 만의 대홍수, 네. 200년 만의 대홍수 같은 걸로 볼 수 있을까? 네. 왜냐하면 만일에 저기 지금 식당에 왜 저기 갑자기 자동차 돌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추돌 사고. 네. 급발진 사고요. 급발진 사고. 그걸로 만일에 차 안에 저기 가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이 다쳤다. 그것도 그 천재지변을 볼 건지 그하고 저는 유사하다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다만 동물에 관해서 피해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네. 저거는 멧돼지니까 주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만일 주인이 있는 동물이 소나 뭐 돼지 네. 이런 게 들어와서 했다면 그 주인이 모든 인사적인 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멧돼지가 아주 크진 않지만 저돌적이네요. 저돌적인 문자 그대로 저가 돌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이번엔 전라남도 영암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칠산대교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공사가 잘 되던 곳인데 김유림 기자 오늘 큰일이 있었죠? 이 교각을 받치고 있는 상판이 있는데요. 상판이 조금씩 기울어가지고요. 결국 바닥까지 기울었습니다. 네. 이 상판이 완전히 기울어 있는데 이 위에는 아. 공사 중이던 인부들이 있었거든요. 네. 천천히 기울어지긴 했지만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자재에 깔리기도 했고요. 네. 심지어 이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잡으려다 보니까 손이나 이런 다리 같은데 찰과상들을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 상판이 무너지고 있는데 난간을 잡고 버텼다 그러거든요. 실제 이 사고, 칠산대교의 상판이 기울어지면서 무너진 그 장면을 본 목격자도 계십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낚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항탕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위에서 내려오고 사람도 막 공부로 내려오고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 많이 다쳤는데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쑥 내려가면서 아니고 그 사람이 제일 끝에 내미권으로 붙는 찰나였던가 봐요. 근데 뻘로 떨어져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밀려 내려오는데 그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니까. 아이고 가슴아. 자, 그러면 이번엔 버스에서 생긴 일 하나 좀 볼까요? 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침 5시 버스 아닌데요. 갑자기 승객 한 명이 쓰러집니다. 이 승객들이 쓰러지니까 다들 몰려드는데 이 운전기사 51살 박명규 씨가 가서요. 네. 끊임없이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합니다. 아, 그렇네요. 네네. 네, 다행히 119 구급대가 나타나서 이 승객을 데리고 가는데요. 결국 이 도움을 통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운전기사분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119 소방대원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분 안에 아마 도착했을 겁니다. 아무래도 초동 대처가 잘 안 되면은 회복하기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제 초동 대처를 잘 하셨죠. 예. 지금 이제 말씀도 하시고 이제 잘 걸어 다니시고요. 보호자분이 감사하다고 그러셨습니다. 예. 자, 이제 다른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산의 스쿨폴리스라고 학교 담당 경찰이 여고생과 성관계로 이어진 바람에 논란이 됐었는데 대구에서는
또 다른 일이 생겼군요. 네, 맞습니다. 여교사 33살 여자 음악교사 기간제 교사인데요. 제자 18살 연하의 제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네. 여교사가 사랑한다고 하자 네. 이 제자가 자라 그냥 이렇게 답을 하고요. 잠깐만, 이게 선생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가 했다는 얘기죠? 네, 18살 어린 제자가 한 말입니다. 자라 그냥. 예, 선생님은 그러자 선생님이 서방님이 자야 나도 자요 이렇게 애정을 표현하니까 네. 그에 대해서 또 제자 비구는 그런 되도 않는 소리를 하지 말라. 이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그래도 뭐 정말 연인 간에 있었던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가 주고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두 네. 사람은 네. 그 작년부터 서로 연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알려졌고요. 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애정 표현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성관계를 했다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자, 33살 여자 선생님이고요. 15살 중학교 3학년 남학생 얘기입니다. 이렇게 제자가 얘기를 하는군요. 네, 제자가요. 차에서 볼 뽀뽀도 먼저 해줬고 제가 너무 당황했다. 심지어 차에서 성관계를 했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 여교사는요. 내가 그 남학생을 좋아하고 내게 중요한 존재인 건 맞지만 만난 건 내가 잘못한 것이 맞다. 하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여성한 변호사님, 최근에 이제 스쿨폴리스 부산에 있었던 것도 그렇습니다만 미성년자구의 관계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네. 건데 우리는 그냥 서로 좋아했다라고 하면 다 설명이 좀 형법상으로는 법률상으로는 좀 정리가 되는 겁니까? 예, 그 13세 미만의 그 미성년자하고는 네. 어떤 합의를 하고 서로 좋아해서 했더라도 처벌받습니다.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그걸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라고 그러는데 네. 13세 이상이 되면은 네. 처벌이 합의해서 만약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을 못 하고요. 네. 다만 지금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는 뭐냐 하면은 네. 업무상으로서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위계나 위력, 위계라면 뭐 좀 속이는 걸 말하고요. 네. 위력은 어떤 유형적인 물리력을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네. 그런데 그 지금 15세 학생 같으면은 네. 보통 체격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뭐 협박으로 이렇게 뭐 때린다고 해가지고 성관계를 가지진 않았을 거고요. 네. 그 속였다고 그런데 어떤 걸 속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렵고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네. 작년 영국에서 30 몇 세 먹은 여선생님이 네. 거기도 15세 된 그 자기 제자와 남학생이요? 예, 남학생과 사랑에 빠졌는데 얼마나 둘이 사이가 좋았냐 하면은 네. 이 여선생의 2살 된 딸이 있었는데 네. 그 딸이 이 중학생 보고 아빠라고 그랬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 여선생은 징역 2년 몇 개월 받고요. 네. 사회봉사 250시간. 네. 그리고 그 남학생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대구에서 생긴 일인데 이거 이제 결국 사실관계 정립한 후에 조치가 좀 있긴 있을 것 같군요. 자, 이제 부산에 이어 대구 이야기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8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보겠습니다.